한번 보면요. 이 SQL은 우리 사람이 읽기에는 보통 뭐부터 보이냐면, 자, 여기 보이는 select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DB는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되냐?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요 순서대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이런 쿼리가 있다 해볼게요. 자, select depth 하고 count 아니다. 너무 우리 아직 카운트를 안 배웠으니까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1번 from join. 자, 테이블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from 뭐 employee 아니면 department 해서 이 emp랑 depth의 테이블을 먼저 불러온 다음에 그리고 작업할 자료를 꺼내게 되죠. 그런 다음 조인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얘를 붙일지 결정을 합니다. 조인 on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from where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그 다음 이 조건을 붙이면서 여기에서 쓸데없는 것들 좀 걸러내죠. 그래서 조인을 할 때는 on으로, 그 다음 조인이 없다면 그냥 where로 이렇게 데이터를 걸러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제 2차 테이블을 그런 식으로 걸러내서 완성을 시키고 이거를 그룹 바이라고 해서 같은 데이터끼리 묶어요. 뭐 depth는 depth끼리, emp는 emp끼리 이렇게 묶어주는 게 그룹 바이입니다. 이건 언제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그룹 바이 같은 여러 함수가 있어요. 뭐 카운트라든가 뭐 합계 아니면 뭐 평균, 최대값, 최소값. 그리고 나서 그룹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그런 다음 3차 테이블을 완성을 하죠. 그룹 바이가 끝난 이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룹화된 결과표 그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시 having이라고 해서 필터링을 한번 해요. 뭐 예를 들어 그룹으로 묶었는데 그 중에서도 인원수가 뭐 2명 이상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 where이랑 on 같은 경우는 그룹하기 전에 필터를 얘기하는 거고 having은 그룹한 이후에 필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where과 having이 조금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 where는 개별 행, 그 다음 having은 그룹 행. 그래서 그룹 by having이 이렇게 같이 묶입니다. 요거는 직원 약간 한 명 한 명 검사를 한다던가 그런 건데 요거는 이제 부서 그룹 자체를 검사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요거 having은 그렇게 되면 이렇게 4차 테이블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오더 바이 하고 정렬을 하는 거죠. 그 다음 그 중에서도 몇 개만 보여줄지 결정을 합니다. 뭐 상위 3개만 출력하겠다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완성된 데이터를 이제 고객한테 전달을 하는 거죠. 최종 결과를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도 읽을 때 select가 먼저 이렇게 보여도 요거 뭐 where이나 from 이런 것들 찾아서 이런 걸 먼저 읽기 시작하면은 이 쿼리 같은 게 훨씬 더 쉽게 읽힐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요거 보이시죠? 제가 요거를 한번 실행을 할 건데 이 2줄 이렇게 그냥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는 뭐냐면 현재 세션에서 only full group by 모드를 끄기 라고 하는 건데 얘가 뭐냐면요. 그룹 바이 문법을 제대로 썼는지 검사할게 라고 하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elect name 이제 그룹 바이는
계속 할 겁니다.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룹으로 묶어준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봤을 때 SQL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이 depth라는 기준으로 그룹은 묶었는데 name은 대체 누구의 이름을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 자, 그룹 바이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개발팀이 있다 했을 때 개발팀이 하나로 묶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개발팀 안에서 사원이 한 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김철수랑 김영희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누굴 보여줘야 될지 약간 애매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MySQL이 이렇게 오류를 내거든요. 그리고 그 검사하는 기능이 요겁니다. Only for group by. 이제 그걸 끄는 겁니다. 그러면 왜 끄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할 때나 뭔가 간단한 실습에서는 이 검사가 너무 엄격해서 오히려 배우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원히 끄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끄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아직 뭐 연습할 거라서 그냥 한번 이것저것 해보고 싶다 하시면 오히려 끄고 하는 게 조금 더 낫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끄고 할 거고 이제 A6DB를 만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원래 약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이제 우리 인플로이랑 뎁스도 어제 했었으니까 어떻게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가 더 추가됐죠. 원래 우리 있었던 게, 자, 뎁스에는 뭐가 있었죠? 항상 내가 이 뎁스에 대해서 어떤 테이블 구조를 생각한 적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건 아이디랑 레지데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었던 건 네임이죠. 부서 이름. 요렇게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EMP도 똑같아요. 아이디랑 레지데이트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임 있었죠. 얘는 진짜 사원 이름. 제약 사항 같은 거는 어차피 우리 기존에 한 이력이 있으니까 안 적겠습니다. 부서 이름. 그리고 이제 저 부서의 that ID. ID만 있어도 되는 이유는 조인하면 되니까. 굳이. 그리고 또 하나 더. 셀러리. 연봉입니다. 연봉까지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이 세 줄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부터는 이제 그룹 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같이 할 겁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데이터 채워 넣어보세요. 삭제 색상 선택은 이제 세트라고 말씀드렸었죠. 들어 데이터베이스 if exists A6입니다. 그리고 create 데이터베이스 A6 그다음 use까지. 그러니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선택까지 해주셔야지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런 다음 부서, 홍보랑 기획 만들으래요. 테이블부터 만들어야겠죠? create 테이블 depth 하고 여기서 int id int unsigned non-null primary key auto increment. 근데 잘 보시면요, 어제 프라이머리 키를 달았던 거랑 조금 다르죠. 자, 어제는 우리가 여기 auto increment까지 하고 이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에서 id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안쪽에서 프라이머리 키까지 하고 auto increment 이렇게 달아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뭐 순서는
이렇게 이거 바뀌어도 괜찮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해요. 그 다음 레지 데이트, 데이트, 타임, 맨널, 다음 네임, 차, 백, 맨날, 하나 더 유니크까지. 부서 이름 겹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근데 여기 오류가 없잖아요. 잘 된 겁니다. 인서트 바로 할게요. into date set regi date now. 다음 name은 홍보부터. 그리고 복사해서 기획도. 자, 얘 넣고 셀렉트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홍보랑 기획이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좀 복사해서 요 EMP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EMP 아이디랑 레지데이트 똑같죠? 네임도 뭐 다를 건 없으니까 유니크만 빼줄게요. 그 다음 탭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어차피 이름은 우리가 이 조인을 해서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고 구분할 수 있는 저 숫자만 넣어주시면 돼요. 널 이렇게까지 엔터. 바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insert into emp set regi date now. 자, name 홍길동. 그 다음 탭 id 1번. 그리고 샐러리가 5,000, 6,000, 4,000 이렇게 되네요. 5,000, 6,000, 4,000. 얘는 2번이죠. 홍길순 6,000. 얘는 임꺽정. 사원 3명 맞죠? 됐습니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insert into 탭 ID. 탭 ID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했네요. 자, EMP 다시 지우고 그 이름을 잘못 써가지고 드롭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 다음 이제부터 그룹 함수에 대해서 할 건데, 그룹 함수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없고,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알면은 얘가 무슨 뜻인지가 바로 읽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원수 출력하는 거, 그러니까 전체 우리 회사에 사원이 몇 명이냐, 단순 출력하는 거는 개수만 세면 되죠. 카운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다 탭 id라고 쓰고 from emp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룹 함수는 진짜 이렇게 해서 이 emp를 기준으로 emp 테이블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쓴 걸로 몇 개가 있는지 묵습니다. 네. 자 emp 한번 볼게요. emp 보면은 잘 보세요. id가 몇 개죠? 3개. 레지데이트 3개. 네임 3개.
탭 아이디 3개. 그러니까 뭘 해도 이 개수만큼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요게 어떤 걸 기준으로 이제 이 개수를 출력할 거냐라는 건데 다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뭘 쓰냐면 별표를 씁니다. 다 똑같아서. 그러면 우리 회사 사원수는 지금 3명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사원의 번호를 출력해라 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select max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max 한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아요. from emp 했을 때 가장 큰 숫자, 그 사원 번호가 가장 큰 숫자가 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고액 연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만 바꿔주면 되겠죠.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받냐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셀러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액은 뭘까요? 맥스랑 보통 민은 세트죠? 민 해주시면 됩니다. 저액 연봉은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가장 고액 연봉은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6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저액 연봉은 4천이었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이 셋 중에서 묶어가지고 제일 큰 연봉이랑 제일 작은 연봉을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카운트, 진짜 카운트 세는 거. 그다음 맥스 제일 큰 거, 민 제일 작은 거. 그리고 회사에서 1년 고정 지출 인건비로만 얼마가 나가냐? 다 합치면 되겠죠? 합치는 건 썸입니다. 썸. 셀러리. 다 합쳤을 때 from EMP에서 얼마가 나가냐? 자, 요 정도. 4천, 5천, 6천이니까 한 1억 5천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하네요. 그 다음 고정 지출. 근데 부서별로래요. 그러면 일단 select를 탭 이제 id와 sum이 필요하겠죠. salary from emp 하면은 탭 id랑 salary가 이렇게 하나로 묶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냥 첫 번째 것만 보여주던가 아니면 뭐 랜덤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번 부서랑 2번 부서에 각각 고정지출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드냐 그거를 지금 알고 싶은 거잖아요. 부서별로 묻고 싶은 거예요. 다 통합으로 묻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그룹 바이라는 거 씁니다. 그룹 바이 탭 id로 얘네를 묶겠다.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여기 뒤에 그룹 바이에 쓴 기준으로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저는 부서별로 묶었기 때문에 1번 부서와 2번 부서, 그러니까 홍보랑 기획 부서 이렇게 묶일 수가 있는 거죠. 부서별로 하는 건 이렇게 그룹 바이로 묶어주면 된다.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추가된 거잖아요, 거의. 그쵸? 탭 아이디. 이번에 최고 연봉은 맥스 셀러리. 이렇게. 그래서 이 그룹에서 제일 많이 받는 건 6천, 제일 적게 받는 건 4천. 물론 이제 이번 부서에는 임꺽정밖에 없지만요. 최저 연봉은 민.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응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한 번 보면은 이제 평균 연봉. 평균은 보통 average라고 하죠. AVG라고 합니다. AVG. 그러면 평균 연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알아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부서별, 부서명,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사원수까지 묶어서 출력을 해볼 건데, 조인을 안 한 버전, 그러니까 조인을 안 하고 얘네를 합칠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새로운 문법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셀렉트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SQL문 안에서 조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f문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that id가 1번이면 총 3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조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참일 때 요거 홍보, 그 다음 거짓일 때 요렇게. 물론 지금은 2개니까 요게 가능하겠죠. 네, 요런 식으로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얘한테 알리아스 부서명이라고 달겠다. 그래서 if문 여기에 이제 그 조건 달고 참이면 얘, 거짓이면 얘가 된다. 그 다음 그룹 언더바 콘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콘캣. 얘는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의 문자열로 합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임을 넣을 거예요. 근데 사원이 여러 명이잖아요. 뭐 홍길동, 홍길순, 임각정 이렇게. 근데 이름 출력할 때 그냥 단순히 합쳐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다 출력할 수 있게끔 이어주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열로 하나로 이제 합쳐서 이어주겠다. 자, name 할 건데 여기서 또 정렬을 할 수가 있습니다. order by id별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아니면 또는 이렇게 하면 2번, 1번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걸 기준 어떻게 분리를 할 거냐는 separator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 나는 요렇게 분리를 할 거다. 그러면 이름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홍길동, 그 다음 홍길순, 그 다음 임꺽정 요런 식으로 이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컬럼명은 as 사원 리스트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걸 안 하면 홍길동만 나오거나 홍길순만 나오거나 이렇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서별로 이름을 다 출력하려면 요렇게 그룹 콘캣으로 묶어주면 된다. 네임 값을 하나의 문자열로 아예 합쳐버린다. 그리고 내림차 순으로 정렬 후에 각 이름은 이 콤마 띄어쓰기로 구분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평균 연봉. 평균 연봉은 콘캣. 그냥 뭐 출력해도 되는데요. 자, 보세요. 우리 평균 연봉 했을 때 여러분 그냥 5,500 이렇게 띡 하는 것보다 단위를 붙여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위 붙이는 거. 그래서 일단 콘캣이 보통 다 이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문자열을. 그리고 트렁케이트 하고 avg 샐러리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0 써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 더 써야 되죠.
여기다 만원 하고 AS 평균 연봉 요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자, 우선 좀 뭔가 복잡해 보이죠?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평균 연봉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 연봉을 구했을 때 어떤 소수점까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소수점을 제거하려면 트렁케이트 제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0이라고. 그러면 뒤에 소수점이 제거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제거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제거를 해서 5,500이 나왔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붙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제거를 하고 이렇게까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뒤에 이 만원을 붙이겠다가 이제 콘캣이에요. 콘캣. 얘랑 얘를 문자열로 붙이겠다, 합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컬럼의 이름을 평균 연봉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5,500만원, 뭐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콘캣. 항상 어떤 문자열로 이어주고 싶을 땐 콘캣을 쓰시면 돼요. 맥스, 이제 최고 연봉이죠. 셀러리 하고 여기다가 만원. 이제 평균 같은 경우는 소수점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땐 트렁케이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트렁케이트에 이게 두 가지가 들어간 거예요. 두 가지. 앞에 값이랑 뭘 할지. 그 다음 그거를 이제 콘캣으로 이 값이랑 어떤 문자 이을지, 얘도 값이랑 어떤 문자 이을지 그렇게 쓴 겁니다. 얘는 뭐 평균이 아니고 소수점 나올 일이 거의 없을 테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그러면 5천만원, 뭐 4천만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걸 하나 복사해서 최저 연봉도 만들면 되겠죠. 민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최소 연봉, 뭐 최저 연봉이나 최소 연봉이나. 그다음 마지막 사원수. 사원수도 이왕이면 보기 좋게 이제 출력을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콘캣을 써주는 겁니다. 콘캣 한 다음 카운트, 뭘 써도 상관없죠. 요렇게 한 다음 명 as 사원수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여기 뒤에는 이제 키워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콤마 안 붙고요. from emp 그리고 요렇게까지만 하면은 이게 하나의 부서만 이렇게 출력이 돼요. 근데 우리 요런 식으로 출력되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부서별로 묶으려면은 이제 그룹 바이를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저 명이라는 게 잘 안 나오네요. 명. 만원은 나오는데 이상하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되게 보기 좋죠? 홍보, 기획, 다음 사원 리스트에 홍길순이랑 홍길동 있고 이 오더바이를 DSC로 했기 때문에 홍길동이 아니라 홍길순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사원 리스트 임꺽정 있고 평균 연봉 5,500만원, 4천만원, 6천만원, 4천만원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요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다른 거는 뭐 5,500만원, 6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다 나왔는데 사원 수만 글자가 좀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얘만 이런 이유가 뭐냐면요. 카운트는 그냥 진짜 숫자 타입이라서 이 카운트에서 자동 문자의 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DB 툴이 그 변환을 그러니까 이상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얘만 한글이 깨진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카운트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캐스트가 이제 약간 변환이죠. 바꿔주시면 됩니다. as 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 형태로 바꿔주면서 이렇게 글자가 깨지지 않고 깨끗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것도 달아드릴게요. concat 캐스트 카운트 저 as 제가 달아드린 거는 다 보통 대문자거든요. 근데 소문자로 해도 지금 상관없는 거 아시죠? 글자가 깨질 시엔 이렇게, 안 깨지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에디터마다도 다를 수도 있어요. 처리하는 방식이. 자, 그 다음 요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스 사용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이것도 약간 그 스위치 케이스 그런 거랑 좀 비슷합니다. 셀렉트 케이스. 그래서 케이스문을 이제 실행하는 건데 여러 조건을 처리할 때 보통 얘를 사용을 합니다. where that id가 1인지 일단 검사하고, 그 다음 then 홍보. 만약에 조건이 참이면 홍보를 출력하겠다. 하나 더. where that id가 2번인지 검사하고 그게 참이면 기획이라 하겠다. 근데 만약에 없다. else 무소속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 and as 얘를 부서명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아, 죄송해요. where이 아니라 when 맞습니다. when. 네. 요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부서 번호가 1번이면 홍보, 2번이면 기획, 아니면 무소속, 그리고 이 컬럼명을 부서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 그룹 concat 한 다음에 이번엔 자 distinct 라고 걸고 name order by id dsc separator 아까랑 똑같이 나머지는요 as 사원 리스트 요렇게 걸겠습니다. 콤마까지 해주시고, 자, 아까랑 다르게 distinct라는 게 붙었죠. 얘는 뭐냐면 중복 제거입니다. 중복 제거. 요거까지는 그냥 이름 합치는 건데 만약에 중복이 있다면 제거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별로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서는 콘캣에서 몇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트렁케이트 avg 셀러리 0 as 평균 연봉 그럼 max 셀러리 as 최고 연봉 최저 연봉 민 카운트 올 as 사원수 from emp group by dev id 해주시면 뭐가 문제인지 한번 볼게요. dev id db id 그렇네요. 자, 그 다음 name distinct dis dinct separator order by id 사원 리스트 자, 신텍스 에러가 났는데 order by 그룹 콘캡 엔드가 EMP로 그쵸. 요거 됐습니다. 자, 요렇게 그냥 단순히 출력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아까처럼 뭔가 글자를 붙이려면 그땐 이렇게 콘캣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딱 보여주고 싶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바로 출력하면 되는 거고, 조인을 안 했을 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인을 했을 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조인해서 부서명까지 select d. 지금 출력해야 될 게 여러 가지잖아요. 일단 from emp as e라고 붙이고, 그 다음 inner join dev as d라고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줄게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다 나오죠. 근데 여기서 on, join on이라고 했습니다. e.dev id랑 b.id랑 같은 거 끼리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3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걸러내는 거죠. 근데 컬럼이 그냥 진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EMP의 ID, Resident Name, Dev ID, Salary, 그 다음 Debt의 ID, Resident Name. 제가 all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셀렉트 할 때 요거까지 그룹 by e.dev id 별로 묶으면은 이제 그룹별로 묶을 수 있죠. 홍보끼리, 기획끼리. 셀렉트 할 때 이 컬럼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select d.name as 부서. 사실 as 할 때 이거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뭐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 요거 부서는 나왔죠. 홍보랑 기획.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추가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부서. 그 다음 그룹 콘캣 2점 네임 as 사원 리스트까지 하면은 이제 사원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 콘캣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뭔가 내가 정렬을 하고 내가 원하는 부호로, 이게 이제 부호잖아요. 자, 부호로 출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룹 콘캣 뭐 name, order by id, dsc, separator, 뭐 콤마, 아니 뭐 슬래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그룹 콘캣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콤마 붙여서 바로 나와버립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띄어쓰기 한번 했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 그 다음 추가해볼게요. 사원 리스트까지 나왔고 트렁케이트 avg 2점 샐러리 0 as 평균 연봉 하면은 평균 연봉 나왔고, 만약에 이 트렁케이트를 안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깔끔하게 나오네요. 근데 다른 에디터에서는 여기 뒤에 더 소수점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avg 했을 때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하시면 트렁케이트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맥스 2점 샐러리.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emp랑 depth에 as를 붙여줬잖아요. 알리아스를. 그러면 다른 모든 컬럼을 출력할 때 모두 다 이렇게 별명 붙여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 원래 우리가 쓴 게 뭐 emp.salary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별명 붙인다고 이제 안 써도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붙여줘야 된다. 가끔 이렇게만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요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as 최고 연봉 하나 더 min 최저 연봉 그다음 카운트 해서 as 사원수까지 하면은 끝났네요. 어떤가요? 아까 그 컬럼보다는 이제 부서,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저 연봉, 사원수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죠. 조인을 안 하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면은 좀 더 이제 깔끔해지긴 하겠죠. 뭐 if문 같은 거 안 걸어도 되니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우리 마치 요거랑 똑같아요. 그 DB 만들 때도 여기서 이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잖아요. 뭐 그런 겁니다. 보통 붙이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안 붙여도 상관없는 데도 있고, 이건 만약 이제 회사 갔을 때 그 규칙에 따라 주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표시할 때는 호따옴표를 쓰는데 이제 이런 컬럼명 같은 걸 표시할 때는 보통 백틱을 사용합니다. 근데 완전 필수는 아니다. 백틱을 사용해야 될 때는 이 키워드를 바꿨을 때, 그러니까 예약어로 바뀌었을 때, 내가 어떤 뭐 이런 걸 입력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막 글씨 색깔이 바뀌고 대문자를 바뀌고 해서 예약어로 바뀌었다. 그럼 그럴 때 이제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인으로 이제 출력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 버전 2에서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 부서로 추리기. 자,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이거 2번 복사할게요.
또 쓰기 힘드니까 붙여넣고 조건을 붙인 거예요. 지금 뭐만? 5,000 이상인 거. 자, 여기서 순서가 있었죠. 그룹 함수 다음에 보통 뭐가 나온다? 이제 그룹 바이 해빙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룹 바이에 어떤 조건을 붙이고 싶을 땐 해빙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게 평균 연봉이 5,000 이상인 거. 조건을 이렇게 붙이면 사실 끝납니다. 그러면 5,000 이상만 있는 부서만 출력이 돼요. 기획은 4,00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버전 3에서 해빙 없이 서브 쿼리로 수행. 힌트, 유니온을 이용한 서브 쿼리. 자, 서브 쿼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여기서 유니온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뭔지 일단 알아야겠죠. 제가 요거를 주석 해제 잠깐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select all from 하고 괄호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안쪽 보니까 select 1 as id union select 2 union 3 이렇게 돼요. 여기서 우선 이 서브 쿼리라는 말이 뭔지 좀 볼게요. 서브 쿼리는 SQL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SQL, 그러니까 쿼리 안에 쿼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형태는 이제 select all 뭐 from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소괄호를 치고요. 이 안쪽에다가 또 다른 쿼리를 붙여 넣는 거예요. select 뭐 all from emp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또 별명 붙일 수도 있고, 그러면 얘를 출력했을 때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 딱히 크게 지금 나눌 건 없는데, 그러니까 쿼리 안에 쿼리를 집어 넣는다 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니온. 자, 유니온은 뭐냐면 그냥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과 테이블이 있다면 그거를 아예 합쳐버리는 거죠. 자, 제가 select 1, 그 다음 union, select 2 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1번 테이블의 결과물과 2번 테이블의 결과물을 위아래로 그냥 합쳐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1번, 2번 결과물 합치기. 근데 유니온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유니온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복된 결과가 있을 땐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 1 나오는 게 아니라 중복을 제거해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는 똑같은 테이블의 결과값이라도 그러니까 중복이 됐더라도 둘 다 나오게 하고 싶다 했을 땐 유니온 5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1, 1 이렇게 나옵니다. 중복이 유지가 되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유니온을 가지고 서브 쿼리를 써서 아니다, 서브 쿼리 유니온
유니온까지는 뭐 안 써도 되긴 할 것 같은데 서브 쿼리를 써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선 유니온을 이용한 서브 쿼리가 되어 있는데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서브 쿼리, 유니온이라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말 그대로 테이블을 위아래로 합쳐주는 거. 이렇게 있을 때 1번, 2번, 3번. 자, 우리가 할 거는 그냥 서브 쿼리만 이용하는 거. 자, from 해서 여기다 바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 안쪽에서 또 쿼리를 작성하는 거예요. 근데 다 할 필요는 없고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그룹 바이 뎁 id까지 그대로 붙여 넣겠습니다. 계획만, 아니, 들여쓰기만 좀 해줄게요. 들여쓰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를 as d로 묶고, 그 다음 where d. 평균 연봉이 아까 5천이었나요? 5천이죠? 자, 5천 이상인 거 이렇게 묶을 수도 있습니다. 요게 서브 쿼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기본 축에 속해요. 기본 축에. 나중에 서브 쿼리를 진짜 정식으로 이용하면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보기에는 똑같죠? 부서,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나오는 건 똑같은데 이 차이점이 약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빙 해서 평균 연봉 5천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얘는 그룹화를 한 후에 이 평균 연봉이 5천 이상인 그룹만 출력을 하는 기본적인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방식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긴 한데 5천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죠? 자, 똑같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서브 쿼리로 먼저 결과표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쪽을 먼저 생성을 해요.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또 바깥 웨어로 필터링을 한 번 더 한다. 그 안쪽에서 부서별 이제 집계표를 생성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조회하면서 웨어를 적용한다.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aving 방식은 그룹 결과를 직접 필터링을 하는 거고, 그 다음 더 간단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내 서브 쿼리 방식은 일단 결과표를 만든 후 다시 필터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얘를 왜 쓰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얘가 확장성이 좋다. 확장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많아져요. 그래서 보통 내가 복잡한 조회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얘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지금처럼 뭐 몇 개 출력을 안 한다 했을 때는 해빙 방식을 쓰시면 되고요. 내가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막 조인하고 엮어야 된다 하면은 서브 쿼리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